안녕하세요, 신현욱입니다. 오늘 같이 뉴스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주말에 SBS 8시 뉴스에서 청각장애 보청기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말에 한 거라 이제 좀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같이 보면서 이제 리액션도 하고 또 중간에 또 말씀드린 것들이 있으면 또 첨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뉴스 제목이 뭐냐면 청각장애입니다. 진단 갑자기 급증. 왜 그런가 하니? 라는 이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뉴스를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청기를 살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3년 전부터 이 지원금이 1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 올랐다는 얘기는 제가 과거 영상 때도 한번 했었었죠. 절차 얘기도 하면서. 많이 올랐죠? 그쵸, 많이 그랬더니 올랐죠. 청각장애 진단을 받는 건수도 갑자기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 저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보청기 지원금 때문에 청력 진단을 받고 싶다고 하자 보청기 업체부터 소개합니다. 그 업체에서 보청기를 사기로 하면 진단비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와, 특정 업체에서 보청기를 산다고 하면 진단비를 할인해준다. 신박한데요? 개인적으로 하시면 2만 원인데, 와, 보청기사 통해서 하면 10만 원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와, 이건 창조 경제인데? 병원이랑 보청기 센터랑 뭐가 있나 보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옆 보청기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자신들이 대신 받을 테니 보청기는 거의 무료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보청기 센터에서 정부 지원금을 대신 받는다. 이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절차상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신 분이 정부 지원금을 직접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보청기를 구입하신 분이 보청기 센터에다가 그 지원금을 받는 것을 위임할 수도 있어요. 위임장을 써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면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될 건 없죠. 저희는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고 거의 해드리기 때문에 차이 나는 금액을 알아서 들었어요. 이게 참 그러네요. 정부 지원금만 받고 거의 해드리기 때문에 차이 나는 금액은 알아서 할 거예요. 이 차이 나는 금액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추측을 해보자라면 자기 부담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제 보청기 지원금을 받고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때 보청기 지원금, 그러니까 131만 원에 10%는 무조건 자기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 차이 나는 금액이 그 자기 부담금 10%고 그거를 만약에 회사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아마 부정수급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거는 조금 문제 소지가 있겠네요. 지난 2015년 11월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거 늘었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117만 9천 원을 줍니다. 그랬더니 연간 14,000건 수준이던 장애 진단 건수가 이렇게 많이 2016년부터 급증해 지난해는 4만 8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2016년부터 청각장애 진단 건수가 갑자기 늘었다는 건데 앞에서 본 것처럼 당연히 보청기 지원금이 늘었으니까 청각장애 진단 건수도 저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청기를 해야 되는데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지원금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만 갖고 문제를 삼는다는 건 저는 조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올 상반기에만 청각장애 진단서를 1,000건 넘게 끊어준 이비인후과 의원도 있습니다. 와, 이게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상반기면 1월부터 6월 딱 6개월인데 세상 6개월 동안 청각장애 진단을 1000건을 넘게 한 병원이 있다는 게 이거는 뭔가 있네요. 이상하네요. 병원 측에서는 청각장애 진단 매출을 올려서 좋고 또 보청기를 팔고 나면 보청기 판매 이익에 대해서 또 리베이트를 받아서 좋고. 그러니까 이분의 인터뷰는 그러니까 병원 측하고 보청기를 판매하는 판매처랑 뭔가 커넥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병원에서 진행하는 청각장애 진단 검사들은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금액은 책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병원에 와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병원에 있어서는 매출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청각장애 진단으로 받는 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보청기를 구입을 하시니까 보청기 업체랑 또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청기 업체에 가서 보청기를 사면 또 보청기를 구입한 금액에 또 얼마는 또 병원에다가 이렇게 리베이트를 주는 거죠. 뭐랄까요? 약간 악어와 악어새 느낌이라고 할까요?
2013년 42억 원이던 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지원금은 지난해 645억 원으로 15배 늘었습니다. 와, 645억 원? 아니, 아까 청각장애 진단 건수는 3배 정도 늘었다고 그랬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는 납득을 했는데, 와, 15배가 증가했다는 건, 와, 이거는 엄청나네요. 건강보험공단은 지원금 부정수급이 있는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당연히 공단에서는 부정수급을 조사해야겠죠. 이 기사의 요지를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보청기 지원금이 올랐고 그에 따라서 청각장애 진단 건수도 늘어났다. 뭐 이거는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해서 병원하고 보청기 판매처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특정 업체에 보청기를 팔게 해서 그 보청기 판매 금액의 일부를 리베이트를 또 받고, 동시에 또 그 특정 업체에 보내기 위해서 또 진단 비용을 또 할인해주는 뭔가 이런 관계. 이게 옳은 관계인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난청인한테 뭐 보청기라든지 그 밖에 뭐 청능자가 같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과연 이런 관계 속에서 난청인한테 과연 적절하게 올바른 서비스 그리고 보청기가 제공이 될지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내용은 후속 보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진작에 터져야 될 게 이제 터진 것 같네요. 솔직히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